자, 땡땡님, 자, 반갑습니다. 자, 5분 발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네, 발표 공유경제 편이죠. 네, 발표 준비되시는 대로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5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2012년 9월에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면서 국내 최초로 공유경제 개념을 도시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의 공유 정책에 대한 인지 조사 결과도 72.2%가 인지하고 있었고 만족도도 89.5%로 꽤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에 어떤 분야의 공유 분야를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취미나 재능 공유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그쪽으로 시민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장점 그리고 단점,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면 좋을 공유 분야에 대한 제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예를 들어 공간의 경우에 사용하지 않고 비는 시간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보다는 더 많은 다수의 시민들과 주민들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건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구매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여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 물건이나 공간의 경우에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물건과 공간뿐만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주고받는 입장에서 책임감이 조금 감소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면 좋을 공유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공공시설 개방 등에 대한 공유 정책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공공시설 개방이나 아니면 장소 공유 서비스 등과 시민들의 새로운 니즈로 떠오른 재능 공유, 취미나 지식, 그리고 정보 공유 등을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수의사 분들이나 아니면 반려견 행동 전문가 분들의 재능 기부를 받아 비어있는 기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적은 공간만으로도 서로의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과 마음의 건강과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체육 관련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계시면서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간단한 도구, 예를 들어 밴드나 짐볼 등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공공시설이나 장소 공유 서비스와 재능 공유를 연계하는 사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민 만족도가 높은 여러 가지 공유 사업이 있고 그것을 유지하면서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시민분들의 지식 공유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그러면서도 가능하다면 지역 사회에 계시는 분들의 사업장 홍보 효과도 노릴 수 있으며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사회적 효능감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마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자발적 모임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공유 경제 시스템으로
가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5분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5분 딱 맞추셨네요. 마을 커뮤니티가 활성화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장소 공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수의사 분께서 재능 공유를 해주신다고 예를 들었을 때 반려동물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한번 서로 만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모임을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사실 요즘에는 1인 가구도 많고 또 어딘가에 소속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노년이든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취미 생활로 묶이게 된다면 조금 더 자유롭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소속감도 높이고 외로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 간단하게 본인 뭐 지원 동기랑 함께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1분 먼저 들을까요? 네, 저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여러 정책들이 여러 정책들로 인해서 제 삶이 나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소소하게는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 지역에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면서 조금 더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는 동네를 보았고, 또한 무더위에도 횡단보도를 기다릴 때 지치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에 따라 조절되는 스마트 그늘막에 도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정책으로는 서울시 청년월세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 분께서 굉장히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것을 경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저희 동네 주민분들의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녕한 삶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서 서울시 공무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뭐 장점이나 뭐 전공이나 장점 뭐 잘하실 수 있는 것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네, 저는 다양한 연령대와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소외되는 친구가 없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왔고, 그리고 대학 시절에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초등학교 돌봄 봉사부터 복지관 봉사까지 여러 연령대의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실함입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 제게 주어진 일에는 항상 성실하게 임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대학 시절 내내 성적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성실하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소통 능력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서울시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역량적인 면에서 뭐 그건 들었고요. 뭐 좀 잘하실 수 있다 이런 건 뭐 없어요? 뭐 관심 있거나 잘할 수 있는 분야? 네. 제가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동시에 교직 이수도 진행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교직 이수를 하는 동안에 수업 과정에서도, 그리고 교생 실습을 나가서도 늘 수업 지도안이나 학습 과정 지도안을 교수님 분이나 아니면 담당 선생님께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도 굉장히 익숙해서
일반 행정 업무에 필요한 보고서에 관한 것도 습득이 빠르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서울 시민들은 어떤 공무원을 좀 원하고 바라실까요? 서울 시민분들께서는 친절하면서도 유능한 공무원을 바라실 것 같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주민들과 서울시를 이을 때 가장 첫 관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한 태도로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 있는 얼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늘 친절한 태도로 본인들을 반겨줄 수 있는 공무원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태도를 갖추고 유능하게 선례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규칙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더 알아봐서 도와드리려는 노력을 하는 공무원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요즘 신규 공무원들 많이들 퇴사들을 합니다. 예, 면접 볼 때도 보면 다들 이렇게 서울시에 충성하실 것처럼 하시다가 조용히 몇 달 하시다가 일이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조직 문화가 좀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좀 거친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회의감도 있을 수도 있고 월급 통장 보면 야 이거 가지고 일을 해야 되나 생각도 들 법도 한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퇴사가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규 공무원 분들의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나 기대와 실제 공직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닥치게 되는 문제점이나 일에 대한 괴리감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면접 준비를 하기 전에는 공무원 분들께서 사계절, 폭설에는 폭설 대비를 하시고 여름에는 수해 대비를 하시고 늘 비상근무를 서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하게 얼마나 힘든지까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면접 준비를 하다 보니 행정안전처에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라든지 아니면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 같은 책을 발간했던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써져 있던 것 중에 가장 제게 와닿았던 것은 워라밸을 원하고 공직에 뛰어들었다면 그냥 그 펜 놓고 돌아가라는 식의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분들 공직에 나아가게 되면 워라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면서도 내가 어떤 업무든지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으로 대비하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을 하다 보면 늘 행정 업무라는 게 늘 새로운 업무를 맡습니다. 그죠? 예, 인종계가 잘 되지는 당연히 않고요. 낯선 업무를 새롭게 맡게 되시면 어떻게 좀 대처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낯선 업무에 대해서 약간의 긴장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긴장도가 높으면서도 동시에 설레기도 하는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시뮬레이션도 돌려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초반에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 보도했던 자료라든지 아니면 선례집 같은 것을 미리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알 수 있는 만큼 노력한 다음 가서는 늘 메모장을 들고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이라도 알려주시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메모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이제 학생 민원들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좀 극악한 다 그러신 건 아니긴 한데 그런 극악한 경우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신규분들이 또 여러 가지 공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들어와서도 그렇고 요즘 학생 민원들 겪게 되시면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민원인 분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사실관계 파악을 경청하는 태도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규정상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보는 것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요구, 제가 들어드릴 수 없는, 규정에 없는 요구를 하신다면 규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셨던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래도 만약에 계속 요구를 하신다면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뭐 서울시 오시면 뭐 장기적으로 뭐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거나 잘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네, 제가 만약 서울시 공무원이 된다면 구청 행정자치과나 주민센터 행정민원팀에서 주민 지원이나 자치사업팀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수해방지 모의훈련과 배수로 청소 봉사활동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봉사지원센터에서 나온 분들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에 계시는 자치위원분들과 주무관님과 의회의원님들과 이렇게 다 같이 봉사활동을 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치위원분들과도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치위원이라는 것에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계셨고, 저에게 배수로 위에 악취 방지 덮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서 이거 작년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설치했던 거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정책이 아니더라도 악취 방지 배수로나 아니면 저소득층 분들의 뭐 곰팡이 핀 도마 갈아드리기, 이런 소소한 정책들을 주민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같이 꾸려나가는 서울시 자치구 동이 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못한얘기 마무리 발로 듣겠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더운데 이렇게 면접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떨려서 준비한 것만큼 잘 못한 것도 같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무원이 된다면 서울시에게는 유능하고 주민께는 친절한 그런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은요?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린 느낌. 제가 안 그랬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우리 앉으면 시간이 빨리 가긴 하죠. 네. 또 소감? 이게 아쉬운 답변이 있어요? 역량을 물어봤는데 제가 역량적인 장점에서 보고서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약간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니 교생을 교육했으니까 제가 설명은 잘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장점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격증 있다 이런 걸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네. 약간 보고서도 잘 쓸 수 있다. 조곤조곤 설명을 학하시면 그런 게 기본이니까 예를 들자면 다 잘 하셨어요. 또 아쉬운 답변 있어요? 그리고 그 5분 스피치를 일부러 그냥 제가 제일 잘 모르는 거 하나 찝어가지고 시험에 들게 따시서 네, 그렇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 연계하자고 말을 했는데 일단 잘하셨어요. 뒤에 저는 기본적으로 설명 많이 들은 거긴 하지만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커뮤니티 활성화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하는 얘기인지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봤고요. 필요성도 이게 왜 필요한지 물어봤는데 답변들도 아주 잘하셨어요. 요즘 특히 1인 가구 등등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더 엮여 있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강의 다 잘 들으시고 잘 이렇게 연계해서 사실 다른 영역들인데 이게 지금 사실 서로 간에 공유경제랑 공유경제까지 점핑 해가지고 와가지고 커뮤니티로 그죠? 마을 커뮤니티 뭐 그죠? 예. 고독 방지 뭐 이런 것까지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답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그냥 강의 들으니까 그냥 다 그런 줄 알 것 같지만 현직들이 보시면 왜냐면 되게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이렇게 넘나들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는 건 되게 쉽지 않은 거기도 해요. 여러분 강의 들으니까 다 그냥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생각이긴 해요. 현직들이 보시면 되게 좋은 내용이었을 거라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아까 뭐 원하는 공무원도 사실 뭐 질문지 있기는 한데 좀 뻔한 답변 하실 수 있는데 뻔한 답변 할 수 있는 답은 잘 얘기하셨고 퇴사 많은 것도 아까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자꾸 들이대서 나는 안 그래요. 약간 이런 느낌을 주시는 게 좋다니까. 뭐 뻔한 얘기 하시면 하는 것보다는 같은 얘기를 하지만 아까 뭐 이렇게 좀 예시도 들고 이러는 게 되게 좋은 거고요. 낯선 업무도 뭐 설레, 아까 뭐 메모장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죠. 별거 아니지만 좀 구체적이 다 되잖아요. 희망 업무는 아주 잘 하셨어요. 이거는 뭐 본인이 갔다 와서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주민조합 자체 사업 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 이렇게 자체 사업이라는 개념이 안 서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참여 예산하고 이렇게 지역 유지들이시죠, 자치위원들. 나름 가오도 있고, 예. 대한민국 다 완장 채워드리면 다 이게 가오가 생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뭐 확 하시잖아. 그래서 뭐 수혜봉사 했던 것도 잘 얘기하셨고, 아까 뭐 잘했어요. 좀 예시 좀 더 들어서 자체 사업 중에 뭐 주민 참여 예산도 물론 있기는 한데 뭐 두루두루 이렇게 유지분들 잘 관리하고 그분들도 참여하시게 하고 필요하신 것들 하고 뭐 이런 거 역할들인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니까요. 아무튼 뭐 아주 구체적인 얘기 처음으로 이렇게 되게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와닿아요. 그 현직들이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까 아주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업무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실제 필드워크를 알고 있다라는 점에서 되게 뭐 아까 본인이 아까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만 이게 희망 업무랑 이 반대편에 구체성이 없는 대표적인 게 아까 대표적인 홍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흥 떠 있는 그래서 실제 하지도 않고 별로 떠는 걸 그래서 홍보를 별로 이렇게 권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도 실체가 있는데 실체를 하려면 그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홍보 업무라는 개념 자체를 유튜브에 올리고 뭐 블로그 올리는 것만 그것도 홍보기는 한데 그것만은 이거 되게 작은 부분에 불과한데 딱 그 얘기만 하는 것과 그죠? 네, 이런 뭐, 저 주민 자체 사업하겠다는 얘기를 되게 흔하게 듣는 얘기는 아니어서 잘 들었어요. 근데 이거랑 아까 마을 커뮤니티 요 얘기랑 이제 이게 묶으면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죠? 이게 다 전체적으로 이제 주민 어떤 그 바닥 약간 현장에 대한 이해가 딱 있다 이런 게 되게 돋보이는 뭐 그런 내용이죠. 잘하셨어요. 아무튼 뭐 봉사도 하시고 뭐 답변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질문. 혹시 그 관심 있게 봤던 정책은 희망 업무랑 상관없는 뭐 청년 지원 상관없고 뭐 정책으로 제가 관심 있나요? 있다는데 약간 뭐 알아서. 네. 근데 아까 그 자치 사업 얘기는 뭐 좀 아까 뭐 예시 좀 들긴 했는데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있잖아. 뭐 이런 사업들 뭐 좀 하고 있는 것들 진행하고 있는 것들 좀 잘 챙겨 보시면 좋겠어요. 그 네. 부분은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예,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런 걸 구체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꼭 뭐 정책 사업만 아니더라도 아까 MG 뭐 그만두는 것도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뭔가 얘기를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있다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또 자기소개 아까 얘기했죠. 자기소개는 뭐 이렇게 하신 건 잘 했는데 본인 얘기는 좀 하고요. 장점이랑 뭐 이거 좀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알아서 해야지. 제가 이렇게 저는 친절한 친절한 면접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곤조곤 물어주지만 원래 이거 묶어서 하나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개 이렇게 나눠서 묻지 않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혜택 받았다 깔고 그 다음에 뭐 봉사활동에서 이런 데 능하다 한 문장 깔고 뭐 성실하다 깔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거 전공했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 좀 더 잘할 수 있고 뭐 살려서 뭐 나중에 뭐 이런 거 뭐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주민자치 사업 같은 걸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까지 밀어가지고 조금씩 넣는 게 좋아요. 항상 정보 위주로 이게 슬라이스 쳐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조금 나중에 좀 왜냐하면 질문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희망 업무도 안 묻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어요.
질문 채팅 보시면 희망하고 안 묻는 경우 되게 많아요. 다 묻는 거 아니거든요. 그럴 때라도 이렇게 깔아놔야지 질문을 받을 찬스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니까 그렇게 좀 미리미리 좀 들이대서 예, 좀 밀어넣기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혹시 아까 질문 주실 때는 자기소개하면서 지원 동기도 포함하라고 아예 질문을 주셨는데 네. 실제로 그냥 자기 소개만 물어봐도 동기까지 같이 동기 그래서 서울시민에게 봉사하려고 지원했습니다. 그럼 지원 동기 아니에요? 주민자청 뭐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원 동기 아니에요? 사실 구분이 모호해요. 그런 거는 내가 딱 주문 못 따르시는 건 아니니까 뭐 자기소개나 장점이나 지원 동기나 하고 싶은 업무나 같은 말일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두 문자로 해서 나눠서 그러니까 대본을 준비할 땐 나눠서 준비하는 분은 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없으니 어떻게든 좀 엑기스만 뽑아갖고 자꾸 들이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